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통쾌한 뉴스를 전해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직까지 국내법은 언론의 가짜 왜곡 뉴스로 명예훼손을 당해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언론들이 가짜 왜곡 뉴스를 남발하며 벌이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입법했으나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회의원과 언론의 공생관계, 또 언론사 출신 국회의원들 일부가 이 법안 통과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언론의 무차별한 허위가짜 뉴스를 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의 딸과 자신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 하나로 1,140억 원에 이르는 거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국내 언론사인 점을 감안한다면 불가능했을 텐데요. 하지만 조선일보의 치명적이고 고의적인 실수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조 전 장관 일가족의 망신 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조선일보가 이 소식을 미국 LA 조선일보를 통해 신문을 발행했는데요. 그게 딱 걸린 겁니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는데요. 이에 자신도 이 뜻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천문학적 금액 배상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 전 장관의 페북 친구는 LA 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일보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그 정도의 천문학적인 배상 비용이라면 신문사를 폐간할지도 모를 텐데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유인해서 지갑 턴 3인조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예. 여성이 포함된 성매매 유인 사기범들이죠. 그렇습니다. 사기범들인데 거기에 이제 그림을 실었는데 뒤에 그 상황을 연상시키는, 근데 그게 조민 씨 사진을 그대로 일러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 조국 전 장관이 가방 메고 뒤돌아서 있는 유명한 그 컷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러스트로 만든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조민 씨에게 전화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 기사를 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조선일보가 버젓이 그렇게 했고 나중에 그림을 삭제해 놓고 모르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그림이 근데 또 이전에도 사용이 됐었던 그때 이제 거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에 그게 사용된 거거든요. 네. 거기서 따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으로 봅니다. 조선일보가 그제 성매매를 소재로 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관련 사파에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를 등장시켰습니다. 이걸 본 조국 전 장관이 경로를 했는데요. 조선일보가 오늘 사과하고 사파를 삭제했지만 사과문의 내용과 형식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예고하게 된 건 지난 21일 조선일보의 성매매 사건 보도 때문인데요. 당시 기사의 사파로 조 전 장관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와 조 전 장관 일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본 조 장관은 인간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악랄하다, 만행, 천인공노, 모욕, 분노와 수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전날 조 전 장관의 딸을 다룬 이전 컬럼에 사용했던 일러스트를 부주의하게 다시 사용했다며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누가 이걸 실수라고 생각할까요? 100년을 넘게 운영된 친일록벌 신문사가
이렇게 허술했던가요?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에도 조선일보가 사과한 점을 거론해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걸리고 만 거죠. 그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미국 LA 조선일보가 말이죠.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땡큐인 거죠. 1억 달러, 114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니, 2억 달러, 3억 달러, 4억 달러, 그 이상을 신청해서 아주 패가망신을 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친일 신문사 하나 정도 먼저 없애버리자고요. 도대체 이런 발상과 사고로 30대의 젊은 당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는 정의와 공정의 잣대를 강요하면서 자신에게 또 자신과 유불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잣대가 무의미하다면 그게 정의와 공정인가요? 이 내로남불의 사고방식으로 대체 무슨 개혁과 혁신의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2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배우자 검증이 조국 수사보다 더 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송 대표의 사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게 사견입니까?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도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어진 취재진들의 질문에 윤 전 청장에게 조국 전 장관 일가족 같은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같은 강도의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조국 전 장관 수사와 비슷한 방식의 수사나 접근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온전한 상식 가진 정치인이 할 소리인가요? 국민적 공분이 있어야 비슷한 방식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그럼 윤석열을 향한 지금의 이 국민적 분노는 보이지 않는 건가요? 이 대표는 또 송 대표가 엑스파일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발표한 거면 그냥 말하는 게 낫다면서 왜 음모론에 가까운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역공을 폈는데요. 오늘 복당된 국힘당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찰을 늘 지휘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가려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쓴 것에 대해선 윤 전 청장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판사 사찰을 한 건 불법 사찰이 아닙니까? 검사들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판사 성향을 분석하고 문서로 만들어 공유한 초법적인 사건을 벌써 잊은 건가요? 이 대표는 홍 의원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내용을 밝히면 그에 따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사항이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걱정스러운 공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나이만 30대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달코 다른 팔순 노육의 김종인과 똑같은데요. 이런 애송이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꼭두각시로 앉아 설레발을 치는 꼴이라니 아주 볼상사납습니다.